안녕하세요 여러분, 우기부기입니다. 오늘 이 시간은요, 제가 얼마 전에 올려드렸고 지금 조회수가 폭발적으로 이렇게 늘고 있고 또 그 영상을 통해서 많은 구독자분들이 지금 유입이 되고 있는데요, 외국어 6개월 만에 마스터하는 비법이라고 이렇게 제가 올려드렸고 많은 분들께서 이렇게 좋아해 주시고 성원해 주셔서 일단 이 영상을 너무나 좋아해 주셔서 정말 감사를 드리고요. 이 영상 지금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가 이미 그 영상을 통해서 중간에 계속 밝혀드렸어요. 이 제가 말씀드리는 이 공부법은 제 스스로 혼자서 개발해낸 그런 공부법이 아니라 제가 좋아하는 저만의 취미인 공부법에 관한 서적들이라든지 어학 서적들이라든지 뇌과학에 대한 서적이라든지 이런 서적들을 탐독하면서 얻어낸 그 많은 저자님들의 좋은 장점들만을 뽑아와서, 그리고 또 제가 중국어를 공부하면서 그동안 많이 느꼈었던 이 방법만큼은 믿을만 하다는 그런 제 경험적으로도 입증된 방법들을 이렇게 결합시켜서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드리는 건데요, 간혹 댓글 중에서 저한테 무슨 어디 테드 강의를 따라 했느냐는 둥, 제 탕이라는 둥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분들이 있으신데 영상을 제대로 보시지도 않고 이렇게 그런 얘기들을 하니까 사실 조금 가슴이 아픈데요, 그래도 훨씬 더 호응해 주시는 분들이 많고, 사실 제 이렇게 싫어요 숫자를 보자면 이때까지 제 모든 영상 중에서 6개월 공부법의 싫어요 숫자가 가장 많거든요. 그거는 조회수가 그만큼 많고 좋아요 수도 그만큼 많으니까 어쩔 수 없이 또 제 말에 동의를 하지 않으시는 분들도 계시다는 거니까요. 충분히 받아들이고, 그래도 저를 믿고 따라와 주시는 분들을 위해서 저는 앞으로 더욱더 유익한 영상으로, 유익한 내용으로 여러분들께 보답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성원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저에게 신뢰를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여러분들이 우기부기 TV 채널을 구독해 주시고 이렇게 믿고 따라와 주시는 그것에 정말 유익한 내용으로 앞으로 계속 보답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안에, 그리고 제가 정리해 놓은 여러 가지 자료들 안에 정말 여러분들에게 공유하고 싶은 내용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하지만 영상 편집 시간에 막 부딪히고 촬영할 수 있는 그런 시간에 부딪히고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한꺼번에 토해내는 건 불가능한 것 같아요. 한 걸음 한 걸음 이렇게 영상 하나씩 이렇게 만들어 가야 되는 것 같은데요, 한 걸음 한 걸음 제가 걷는 그 한 걸음 한 걸음과 여러분들이 함께 동행해 주신다면 저 또한 성장하고 여러분들 또한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커뮤니티, 그런 우기부기 TV 채널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까지 구독자 수가 3,378명이에요. 지금 이 순간 또 한 분씩 계속 늘고 있고요. 어제 하루만 해도 900명이 늘었거든요. 와, 이게 언제까지 이렇게 유지가 될지 사실 너무 궁금하기도 하고, 분명 언젠가는 한 폭을 꺾일 텐데 그렇게 꺾이게 되더라도 저는 더욱더 노력할 거니까 이렇게 노력하는 저와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구독해 주시고 저를 믿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금방 또 3,387명이 되셨습니다. 예! 곳에 9명이 늘었나요?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만큼 저에게 신뢰를 던져주시는 분들이 자꾸 생긴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 감사한 일인 것 같습니다. 물론 아직 신뢰는 나중으로 미루고 일단 한번 구독 먼저 눌러보자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건데요, 저를 정말 신뢰하실 수 있도록 제가 영상으로 정말 유익한 내용으로 보답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영상에 많은 분들이 질문을 해주세요. 어떤 회화책을 봐야 되나요? 정말 이거 믿고 할 수 있는 건가요? 여러 가지 이런 질문들을 올려주시는데요, 그 중에서도 이거는 정말 영상으로 대답을 드려야겠다 싶은 제가 주제들을 하나씩 이렇게 뽑아와서 이렇게 영상을 만들어 드리고자 하는데요, 오늘은
문법에 관한 내용입니다. 대표적으로 두 분의 댓글을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김호선님께서요. 안녕하세요. 현재 고등학생인 학생입니다. 제가 영어 공부를 하려고 하는데 우기부기님 말씀대로라면 영어 문법은 6개월간 필요 없다는 말씀이 맞나요? 심지어 비동사 이런 거조차도요? 라고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일단 먼저 답변을 드리자면 필요 없습니다. 하지만 절대 제가 문법이 중요하지 않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문법은 정말 중요하고요. 저처럼 문법을 중요하다 생각하고 문법 자체를 또 좋아하는 사람도 드물 겁니다. 특히 옛날에 저 같은 경우는 회화 공부를 하기 이전에는 정말 문법 신봉자였어요. 막 회화 연습하기보다도 더 문법 공부하는 게 더욱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었거든요. 하지만 저 스스로 그 문법 공부만으로 이렇게 하는 것의 한계를 느꼈고 다른 여러 가지 이렇게 서적들을 탐독하면서 문법은 정말 중요한 거지만 이것을 잘 이용할 줄 알아야 되지 절대 이 문법 하나에만 얽매여서는 안 되겠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얻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이따 계속 말씀드리고자 하고요. 댓글 하나 더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삐뽀삐님께서 아이디가 너무 귀여우시네요. 삐뽀삐님께서 댓글을 달아주셨는데요. 문법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거죠? 몸에 익혀지는 건가요? 원하는 문장을 자유자재로 만들 수 있을까요? 라고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이 질문 안에 답이 다 있습니다. 질문해주신 그대로 답입니다. 몸이 자동적으로 익혀지게 되고요. 그리고 그렇게 몸에 자동적으로 익혀지면 자유자재로 응용이 가능하게 됩니다. 하지만 문법이 왜 필요하냐 하면요. 그렇게 몸에 익혀진 것을 내가 이성적으로도 더욱더 확실히 제대로 알기 위해서 문법이 필요한 순간이 오는 건데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가 말씀드린 6개월 공부법 안에서는 문법이 크게 필요가 없다는 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몸에 내재를 시키는 게 먼저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아마 긴 이야기가 될 것 같은데요. 차근차근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구독 누르라고. 자, 6개월 공부법 제가 제시해드렸습니다. 회화책 한 권을 3개월 동안 완전 암기하듯이 외워버리고, 물론 그 암기하는 방법 자체는 우리가 그동안 해왔던 그냥 문자를 보면서 외워버리는 그런 아무 정말 도움 안 되는 암기가 아니라 귀로 듣고 입으로 외워버리는 그런 암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3개월 동안 기초 회화책을 외워버리고 그리고 나머지 3개월 동안 영화 한 편에 있는 모든 문장들을 외워버릴 수 있는 방법. 한 문장씩 한 편을 쭉 반복하면서 보고 나머지 99번은 그냥 반복적으로 하루에 한 번씩은 보셔서 100일을 보내시라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렇게 6개월 동안에는 전혀 문법 공부가 필요 없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단 만약에 학교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이시거나 아니면 학교 시험 이외에 그런 어학 성적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어쩔 수 없이 문법을 어느 정도 공부를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일단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진짜 회화에만 그런 성적을 확인하는 시험을 준비하는 분들이 아니시라면 정말 문법 공부 없이 이 6개월을 그대로 저와 함께 따라와 주셔도 되고요. 그게 아니라 지금 이렇게 목전에 둔 시험을 준비해야 되는 분들이 계시다면 당연히 시험 준비는 시험 준비 나름대로 해야 되겠죠. 시험에서 원하는 게 그런 뭐 어휘량이라든지 문법 내용이 대다수일 테니까요. 일단 정말 문법을 당장 공부해야 되는 분들은 어쩔 수 없이 공부하시길 이렇게 부탁드리고요. 그 이외에 내가 진짜 입으로 구사하는 그런 외국어 실력을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6개월 동안 문법 공부 따로 하실 필요 없이 이 방법 그대로만 따라오셔도 여러분들 안에
정말 내가 이게 왜 틀린지는 모르겠지만 문법적으로 설명할 수는 없지만 그냥 내 가슴이 아는 그런 문장들을 내 안에 내재시킬 수가 있습니다. 말하자면 문법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자, 문법이란 게 무엇일까요? 사람이 문법을 만든 이유가 무엇일까요? 많은 분들이 이 문법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 문법 자체는 이런 언어가 있고부터 계속 이렇게 있어 왔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는데, 제가 옛날에 그렇게 아무 생각도 없이 그냥 문법이란 거는 옛날부터 있었던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문법이란 건 나중에 만들어낸 거잖아요. 아니요, 만들어낸다기보다는 이미 있던 언어 그 자체에서 규칙성을 찾아내는 거죠. 근데 그 규칙성을 찾아서 왜 문법으로 정리를 해놨을까요? 분명 필요하니까 문법을 정리했을 텐데요. 일단 본질적으로 인간은 자기가 알지 못하는, 그런 통제하지 못하는 그 상황을 견디지 못합니다. 인간은 어떻게든 자기가 볼 수 있는, 자기가 이해할 수 있는 것들로 최대한 탐구하는 데에 인간의 그 본성이 있어요. 그래서 뭐 수학이라든지 과학이라든지 이때까지 긴 시간을 거쳐오면서 사람이란 존재는 내가 어떻게든 내 눈으로, 나의 의식으로 어떻게든 이거를 통제할 수 있게끔, 설명할 수 있게끔 만드는 데 집착해 왔는데요. 문법도 하나의 그 일종입니다. 내가 이 언어를 어떻게든 내가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만들고 싶다는 그 욕구 하나요. 하지만 이거는 정말 본질적인 욕구고요. 가장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역사적인 이유인데요. 사실 우리가 모국어를 사용하면서 문법이 필요할까요? 전혀 필요가 없죠. 물론 국문법을 연구하시는 분들도 있으신데요. 그런 분들은 정말 특수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연구를 하시는 거고,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모국어를 사용하는 데는 전혀 문법이 필요하지 않다는 거 여러분들도 다 아실 겁니다. 문법이 정말 특수하게 필요한 경우는 진짜 어떤 글을 쓴다든지 좋은 문장, 정말 깔끔한 문장을 만들어내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게 하나의 문법일 수 있는데요. 아무튼 문법이 역사적으로 가장 필요한 순간들은 외국어 학습이 필요한 순간이었습니다. 역사적으로 각 국가들끼리 서로 교류를 하지 않습니까? 문화 교류도 그렇고요. 그리고 어떤 물자들을 주고받는 무역들도 그러하고요. 그런 무역업이라든지 식민지 통치 등등 이럴 때 있어서 외국어 학습이 매우 이렇게 권장될 텐데요. 그 외국어 학습을 하기 위해서 만든 체계가 바로 문법인 것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 말을 외국 사람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는 한국 사람들은 이 문장을 이렇게 얘기할 때 이러이러한 규칙이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기 위해서 이 문법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나는 밥을 먹습니다 얘기를 할 때 나라는 주어가 나오고 나 뒤에 붙는 는 주격 조사가 나오고요. 그리고 밥을 할 때 밥은 목적어가 되겠고요. 을은 목적격 조사가 되겠고요. 먹습니다 할 때 그거는 동사가 되겠고요. 말하자면 한국어의 이런 문법 체계는 이 순서가 되겠죠. 이런 체계들을 외국인들에게 설명하기 쉽게 만들기 위해서 주어라는 표현을 만들고 주격 조사라는 표현을 만들고 이렇게 설명을 해주는 건데요. 우리가 외국어를 배울 때도 똑같습니다. 외국어를 더욱더 쉽게 배우기 위해서 이런 문법을 이렇게 공부를 하는 건데요. 그래서 이 문법 공부 자체는 여러분들에게 정말 도움되는 것이라고 제가 장담을 드릴 수 있고, 앞으로 제 채널을 통해서도 문법 강좌를 진행을 해 드릴 거예요. 영어 문법 강좌도 진행해 드릴 거고 중국어 문법 강좌도 진행해 드릴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큰 오해를 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이때까지 우리가 학교 다니면서 10년 이상 동안을 영어 문법 공부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자유자재로 문장을 못 만들어 내고 있었잖아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가 그동안 외국어를 학습하기 위해서 접근해야 될 그 문법의 공부 방법이
잘못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정말 문법 자체에만 매몰된 공부를 해왔기 때문에 문장을 만들어내지 못했던 거예요. 문장 자체를 내가 사용하기 위한 문법 공부를 해야 되는데, 문장 자체를 사용하기 위한 문법 공부가 아니라 그냥 문법을 위한 문법 공부를 해왔던 거예요. 사실 이때까지 우리가 학교에서 배웠던 어떤 문법 서적을 보면서 공부를 하든, 우리가 이때까지 제시받았던 그런 전체 문법 내용들 중에서요, 우리가 외국어를 학습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내용은 사실 문법 전체 내용의 10분의 1밖에 안 됩니다. 그 10분의 1만 잘 이용해서 그 여러분들의 진짜 외국어 실력을 키우는데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 이때까지 우리가 문법 공부를 해왔던 거는 정말 문법을 연구하시는 그런 학자들이 하시는 그런 그 전체의 내용을 공부하려고 달려들었던 거죠. 그래서 이때까지의 그런 문법 공부가 잘못되어 왔다는 겁니다. 정리해 드릴게요. 문법은 정말 좋은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도 문법 공부는 필요한 순간이 올 겁니다. 그런 건 제가 계속 그 순간이 언제인지는 이따가 다시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근데 이 문법 공부가 좋다는 그 하나의 명제만을 100% 몰입을 해버리니까 정말 죽도 밥도 안 되는 겁니다. 문법은 중요한데 중요하다고 해서 이것에만 몰두를 해버리면 안 되는 거죠. 문법을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면요, 이 언어의 전체를 볼 수 있는, 언어의 숲을 볼 수 있는 그 눈을 가지게 되시거든요. 그래서 이 문법 공부는 정말 좋은 건데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문법 공부만 해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축구 경기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자면, 문법 공부를 한다는 것은 나 자신이 경기장 내에 들어가서 공을 차고 선수들과 서로 패스하고 슛을 넣고 하는 선수로서 경기를 뛰는 게 아니라, 경기장 바로 옆에서 그 선수들을 제어하는 감독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이 전체를 읽어내는, 이 선수들의 움직임을 읽어내는 실력만큼은 최고지만, 내가 선수가 되어서 공을 선수처럼 차낼 실력은 되지 않는 거예요. 문법 공부만 하면 그렇게 됩니다. 어떤 언어가 이게 문법이 틀렸고 맞았고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는 정말 최고이고, 글을 보는 실력만큼은 정말 키울 수가 있는데요, 스스로가 이 문장을 속도감 있게 만들어내고, 축구 선수들이 정말 빠른 속도로 뛰면서 그 작은 공을 컨트롤하는 것처럼 정말 개인 기량이 정말 중요한데요, 언어를 함에 있어서 문장을 만들어내는 순발력도 키우지 않고 그저 이 언어를 보는 눈만 키워서는 절대 진짜 회화 실력은 크지가 않는다는 것이죠. 문법 마스터하는 데는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제가 봐서는 최소한 1년 이상 걸리고요. 이거는 정말 최소한입니다. 정말 제대로 이 문법에 대해서 정말 학자들 연구하시는 것처럼 제대로 알려면 사실 평생 걸리게 될 겁니다. 이 문법 자체만 파고드는 데만 해도요. 제가 말씀드리는 최소한의 1년은 이때까지 학자분들이 잘 정리해 놓은 것을 최소한으로 내가 한눈에 내 머릿속에 이렇게 습득하는 정도가 1년 걸린다는 건데요. 이렇게 1년 문법 공부하는 것 그 자체는요, 아까 설명드렸듯이 그냥 경기장 바깥에서 이 선수들이 어떻게 움직이면 더욱더 효율적인지 감독으로서 공부한 것 뿐입니다. 절대 스스로 뛰면서 폐활량을 기르고 그 축구할 때 필요한 근육들을 기르고 그리고 그 볼 터치 감각을 기르고 하는 것과는 완전 별개인 거예요. 수영으로 표현을 하자면요, 저병, 평영, 자유형, 배영, 이렇게 이 네 가지 영법이 있을 것 같은데요, 이 네 가지 영법들을 정말 처음에는 순서가 어떻게 됐든 간에 처음엔 자유형부터 시작해서 하나 이렇게 진도를 나가면서 물에서 직접 수영을 하면서 좋은 코치님께 배워야 되겠죠. 근데 그걸
그냥 책상에서만 자유형은 자세를 어떻게 하고, 이때 뭐 물장구 칠 때 발은 어떤 자세로 하고, 자유형 할 때 그 손 모양, 팔 모양은 어떻게 하고, 그리고 물을 홀쳐낼 때는 어떻게 하고, 물 안에서 근육의 부담은 최소한으로 줄이면서 가장 빠른 속도로 내는 방법에 대해서 이론적으로만 배우는 거죠. 1년 동안 수영에 대해서 책상에 앉아서 아무리 그 이론을 배운다고 해서 정작 물에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물에 들어가면 다시 처음부터 배워야 되는 겁니다. 자유형의 정말 기초부터, 물장구 치는 것부터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것처럼 여러분들이 진짜 제대로 어학 공부를 하려면요, 문법 공부부터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일단 개인 기량부터 키워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문법 공부도 여기에 적절히 곁들이면 도움이 되겠죠. 그러면 6개월 이 공부할 때도 문법 공부를 같이 곁들여서 하란 얘긴가요?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해주실 수 있는데요. 사실 제 개인적인 추천으로는 그냥 6개월 동안은 문법 공부는 나중으로 밀어놓고요, 일단 이 문장 연습부터 하시길 추천드립니다. 그게 왜 그러냐 하면요, 문법 공부를 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요, 정말 이 문법을 회화와 잘 접목시켜서 회화에 초점을 둔 문법 교육을 잘 해주실 수 있는 그런 선생님을 찾아가서 배우는 것,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스스로가 좋은 문법 서적을 골라서 회화에 초점을 둔 문법 공부를 같이 병행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참 좋을 텐데, 이게 첫 번째 경우는 어떤 선생님을 찾아가고 좋은 선생님을 찾고, 그리고 좋은 선생님께 배우려면 시간과 돈이 든다는 그런, 많이 투자해야 될 것들이 많을 거고요. 두 번째 경우처럼 스스로가 어떤 문법서들을 탐독하면서 이런 회화에 초점을 맞춘 이런 공부법을 진행을 하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이런 문법 공부에만 이렇게 매몰되는 그런 실수들을 반복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 경우는 사실 불가능에 가까울 테죠. 거의 어떤 선생님이 좋은 선생님인지도 아직 파악하기 힘든 상태인데요. 사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6개월 동안 여러분들이 정말 일상 회화 하시는데, 이렇게 입으로 대화를 하시는데 전혀 무리가 없게끔 만드신 다음에 그때 문법을 공부하셔도 전혀 늦지 않으시고요. 그리고 그때가 돼서야 문법 공부 자체가 정말 시너지 효과를 일으켜서 자신의 회화 실력과 문법이 결합이 되어서 여러분들이 정말 고급 문장들을 구사를 하고, 그리고 정말 좋은 글쓰기를 하고, 그리고 정말 어려운 긴 문장들, 독해를 하는 데 있어서 정말 긴 문장들을 읽어내는 데 있어서도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6개월 공부법 자체는요, 많이 듣고 입으로 자동 암기해버리는 과정이기 때문에 문법 자체가 필요가 없습니다. 게다가 이 과정을 끝내게 되면 말로 설명은 못하지만 이 문법이 왜 틀렸는지 왜 맞는지에 대해서 설명은 못하지만 아닌데 이 문장은 좀 틀린 것 같은데 이 문장은 맞는 것 같아, 이런 식으로 이런 표현들은 정말 내가 많이 본 표현이야, 이런 표현은 내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이런 문법을 알지 못해도 문장을 읽어낼 수 있는 스스로의 이런 문법이 내재가 되는 겁니다. 그 정도 수준이 되면요, 두 가지 케이스가 생길 것 같아요. 한 가지 케이스는 나는 이미 회화가 유창하게 되시기 때문에 문법에 대한 전혀 궁금함이 생기지 않는 케이스. 이런 케이스는 그냥 계속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어떤 영화를 많이 보셔도 되고, 드라마를 많이 보셔도 되고, 그리고 소설책을 많이 보셔도 되고, 스스로가 좋아하는 그런 매체들을 이용해서 계속 자신의 실력을 계속 향상시켜 가면 돼요. 하지만 또 어떤 케이스도 또 있습니다. 이런 케이스는, 어떤 케이스는 자신이 그 정도 수준이 되면 문법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또 있으세요. 그런 분들이 그때 문법을 공부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렇게 문법을 그때 공부하시게 되면 정말 숲을 보실 수 있게 되고요. 그리고 그 문법을 통해서 더욱더 많은 것들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정말 좋은 글쓰기를 할 수 있게 되고요.
우리가 한국어는 아무나 이렇게 막 글을 잘 쓸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한국어도 글을 잘 쓰려면 글쓰기 연습을 해야 되는 것처럼 외국어도 똑같습니다. 아무리 말이 유창하게 되더라도 그 유창한 말들을 글로 잘 표현해 내려면 문법 공부가 어느 정도 필요한 단계가 올 겁니다. 그때 문법이 필요한 거고요. 그때부터는 문법을 따로 알려드리지 않아도 스스로가 이렇게 문법을 찾아보면서 공부할 거기 때문에 자신이 이미 6개월 동안 기른 그런 회화 실력과 이 공부하는 문법 실력이 같이 진짜 시너지 효과를 일으키실 거예요. 만약 6개월 공부법 도중에 문법이 궁금하면요, 그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도 그냥 문장만 계속 연습하나요?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하실 수 있으실 것 같은데요. 그때는 보십시오. 왜냐하면 공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궁금증, 호기심, 그리고 그 호기심이 있으면 내가 호기심이 생겼을 때 이걸 문법을 찾아보면 재미를 느끼게 됩니다. 자기가 궁금하던 것이기 때문에요. 6개월 공부법 도중에 스스로 이렇게 익히시는 그 문장의 문법이 궁금하시면 문법 찾아보십시오. 하지만 절대 우리가 이때까지 해왔던 그런 문법 공부에 매몰되어선 절대 안 됩니다. 제가 제시해드린 6개월 공부법을 계속 유지하시면서요, 사전식으로 문법을 찾아보는 겁니다. 아, 내가 방금 외운 이 문장의 문법이 문법서 안에서 어디에 해당되는 거지? 한번 이렇게 사전식으로 찾아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공부한 이 문장의 문법은 이 문법에 해당되는구나, 이 문법의 특성은 이런 거구나 한번 찾아보시고 책을 바로 덮으십시오. 그러고 난 다음에 이 문장을 다시 제대로 외우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문장에 대한 문법을 자기 스스로가 익혔기 때문에 나중에 어떤 비슷한 문법의 문장을 다시 만나게 되더라도 내가 그때 공부했었던 문법이야, 이렇게 또 이 문장을 만나게 되면 그때부터 정말 문법이 재미있어집니다. 여러분, 문법은 절대 문법 책을 탁 갖다 놓고 1페이지부터 500페이지까지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봐가면서 공부하시는 게 절대 아닙니다. 사전식으로 공부를 해주시고요. 여러분들이 만약 6개월 공부법을 다 마치시고 난 다음에 나 그래도 문법을 한번 딱 정리해가지고 나의 눈으로 이 언어의 숲을 한번 확인해 보고 싶어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다면 그 6개월 공부법을 마치시고 나서 원서 문법책이요, 원서 문법책을 한 권 좋은 책을 1페이지부터 500페이지까지 쭉 한번 보시는 겁니다. 그러고 나시면 정말 이 언어 전체를 한번 훑으시는 그런 엄청난 효과가 나타나실 거예요. 하지만 절대 6개월 공부법 도중에 이렇게 1페이지부터 500페이지까지 이렇게 훑으시는 공부법을 하진 마십시오. 여러분, 처음에는 일단 문장 자체를 여러분들의 입에, 여러분들의 귀에 달게끔 만들어야 됩니다. 이 문장 자체를 원어민의 수준급, 원어민의 그 말하기 스피드까지 이끌어 놔야 되는 것이지요. 절대 문법에 또 막 빠져 들어가 가지고 공부하시면 옛날로 다시 돌아가시는 겁니다. 자, 문법이 정말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문법 공부의 시점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여러분들이 그동안 문법 공부해야 되는 거 아닌가? 문법은 중요하지 않은가? 문법은 중요한가? 라고 이렇게 고민하셨던 그런 것에 조금 해답을 드릴 수 있었으면 좋을 텐데, 그건 또 여러분들의 반응을 또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문법은 정말 중요하고 잘 배우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욱더 중요한 것은 그 문법을 배우는 시기, 그리고 배우는 방법이 더욱더 중요합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제대로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앞으로 제가 그런 회화에 초점을 맞춘 문법 공부에 대해서 앞으로 일단 영어 발음 강좌가 다 끝나야 영어 문법에 대해서도 조금씩 진도를 나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거는 그 이후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여러분들의 궁금증에 조금 답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여러분들의 외국어 공부를 정말 응원하고요. 사실 제가 제시해드린 6개월 공부법 절대 쉬운 과정이 아닙니다. 제가 최소한의 시간으로 잡은 거예요. 현대인들은 모두가 정말 바쁜 생활들을 하고 있잖아요. 직장일에 바쁘고 가정일에 바쁘고 그리고 학업에 바쁜 정말 모든 현대인들이 이 6개월 공부법을 정말 제대로 오롯이 실천하는 건 사실 정말 불가능에 가까울 정도로 쉬운 과정이 아닙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거를 정말 도전함에 있어서 제가 옆에서 계속 여러분들의 고민을 상담해드리고 계속 함께 해드릴 거니까요. 여러분들 정말 열정을 가지고 함께 공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6개월은 최소의 기간이라는 거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때론 자신의 환경에 따라서 이게 6개월이 7개월, 8개월이 될 수도 있고 때로는 1년으로 잡으셔도 무방하시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공부하시는 그 모든 순간들에 제가 함께 해드리고 싶습니다. 이때까지 정말 외국어 공부에 힘들어하고 정말 고통받아 오셨던 많은 분들에게 힘이 되어드릴 수 있는 정말 우기부기 TV 채널이 되고 싶으니까요. 제가 가는 이 하나하나 영상을 만드는 이 발걸음과도 여러분들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정말 여러분들을 응원합니다. 좋아요와 댓글로 많이 응원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여러분들의 모든 정말 성장을 향한 이 배움의 과정들이 여러분들의 삶을 바꿀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우기북이었습니다. 뿅! 뿅! 저병, 평형, 자유형, 저병, 평형, 자유형, 배형 이렇게